네, 연속 기획으로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 역사 속으로 오늘은 월남 이상재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월남 시민문화연구소 연구소장이자 서울 YMCA 이사이신 김명구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월남 이상재 선생, 뭐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분인지 또 한번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그 한국의 처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또 두 번째 대통령이었던 그 윤모선 대통령이 그 자기들의 스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을 주도했던 그 많은 분들이 이분 그 월남 선생을 향해서 그 우리들의 스승이었다. 또 우리들의 스승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결의의 스승이다라고 그 얘기를 했고요. 특별하게 그 제1공화국이 그 지향했던 게 기독교 국가 건설이었는데 그 기독교 국가 건설의 정체, 이념, 이상, 목표, 그 근간을 제공한 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었다 해도 뭐 거의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아주 유능한 외교관이었고요. 또 유능한 개화 관료였고 그 갑오경정 때 한국이 이 근대 교육을 그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 실무를 했던 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시고요. 교회사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서울 YMCA, 그 YMCA 한국인 최초의 총무셨고, 그리고 이 여담처럼 그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여담처럼 얘기했는데 한국에 처음으로 QT를 도입하신 분이 이분이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 최초의 사회장을 열었는데 그때 서울 시민의 인구가 30만이었거든요. 그때 10만 명이 이분의 장례에 참여했다고 하니까 실제적인 그 일제 강점기 아래서의 사회장이지 실제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국장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아주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그렇게 알려진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재 선생님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YMCA 총무셨다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YMCA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셨는지, 어떤 업적을 좀 남기셨는지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분이 이제 그 월남 이상재 선생과 YMCA의 관계를 보려면 사실은 1866년까지 사실은 올라가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1866년에 아시겠지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한국에 왔던 최초의 순교자였던 그 로버트 토마스 목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 평양의 감사였던 분이 박규수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 박규수라고 하는 인물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겪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 21명밖에 안 탄 그 배 한 척을 그 평양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조선의 제2의 도시의 군과 관과 민이 다 달라붙었는데 거의 한 20여일 동안 이것을 진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많은 그 개화파들을 길러내는데 그 김옥균, 박영혁, 김윤식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정부 그 내부로 들어가서 고종임금에게 그게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 조선이 중국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한 그 사람들이 그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고종임금이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서 독립문, 그 영원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우는데 그 독립문을 세우기 위한 조직이 독립협회예요. 그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이 독립협회의 주도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 당시에 독립협회에는 미국을 지향했던 개혁파들이 있었고 일본의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혁파들이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국으로부터 조선이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과 함께 절대 왕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일단 중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니까 관민 공동회라고 하는 것을 종로에 여는데 이것이 확정되니까 관이 빠지고 민간 주도의 그 만민 공동회라고 하는 것이 열리는데 이때 사회자가 월남 이상재 선생이에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조선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국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역모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연루가 돼서 월남 이상재 선생과 그 아들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역모로 갇히게 돼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데 이분들이 풀려나고 나서 그 갈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이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 입교를 하고 나서 제일 처음 찾아간 게 감리교 선교사들을 찾아가는데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이 정치범이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교 초기였기 때문에 이 그 선교사들이 이 정치에 자칫 그 연루가 되면 선교에 그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 거절을 그런 하는데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고, 네. 예, 부담이 있었죠. 거절을 하는데 연동교회만 받아줬어요. 연동교회에 그때 담임 목사가 게일이라고 하는 캐나다 사람이었는데 네. 이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월남 이상재 그 선생을 그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건 아래 게일 그 연동교회에 받아줬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그 출중한 사람들이니까 네네. 게일이 그때 마침 그 YMCA의 그 회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YMCA를 소개를 했죠. 근데 월남 이상재 선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유능한 그 교육 그 전문가였거든요. 그래서 서울 YMCA에 들어와서 그 교육위원장을 했다가 그 백오인 사건으로 그 YMCA를 주도했던 선교사들이 다 그 추방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한국인 최초의 한국인 총무가 되죠. 네. 총무가 되면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상재 선생과 YMCA 관계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상재 선생은 당시 임시정부 중 한 곳이었죠. 이 한성정부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한성 우리가 이제 상해 임시정부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성정부가 안 알려져 있죠. 근데 그 3.1운동이 한창 진행될 때 그 한국에는 대개 임시정부를 표방하는 이제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독립해야 한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7개의 그 임시정부가 있었다. 네. 그리고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9개가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 가장 중요했던 그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와 아까 연해주에 있었던 임시정부와 또 서울에서 그 한성정부라고 하는 이규관 목사라고 하는 분이 주도한 한성정부가 있었는데 요 그 3.1운동 아시겠지만 3.1운동은 엄격히 얘기하면 민족 지도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셨거든요. 네. 근데 그 기독교, 천도교, 불교 여기에 관련되어 있던 그 종교인들이 이규관 목사를 찾아와서 우리가 진정한 그 선언만 할 게 아니라 정부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한성정부를 만들어요. 4월 23일 날 선언을 하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그 선언을 하죠. 뭐 어떤 걸 선언하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일본으로부터 세금 내지 말자.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그 내려진 명령을 거부하자. 근데 이것을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선언했을 때 UP통신이 와요. 그 미국에 있었던 UP통신이 와서 그 자리에 그것을 다 취재를 해서 미국으로 알리게 되는데 그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날 시작되는데 이 상해 임시정부는 처음에 대종교인 신규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를 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미국에 있는 도선 안창호 선생을 가담을 시키는데 도선 안창호 선생이 5월 달에 그 상해 임시정부 오니까 이 상해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는 힘이 너무 약하니까 연해주에 있는 그 임시정부와 그 서울에 있는 한성정부를 들어오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죠. 요 세 그룹이 모여서 사실은 9월 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상해 임시정부가 시작을 되는데 그 한성정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UP통신의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 정부를 선포했으니까 그 상당한 권위가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 이규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성사범학교 출신이거든요. 예. 한성사범학교 다닐 때 그 한성사범학교를 만든 인물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에요. 네. 그리고 또 그 YMCA 내부에 YMCA 중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YMCA 중학교는 거기 그 학감이 누구였냐면 이승만이었고 그 선생이 누구였냐면 이상재, 윤치호 같은 인물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승만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성 정부를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이 임시정부에 참여하기를 주저했던 이승만을 비롯했던 그 하와이에 있는 동포들이 그 임시정부에 가담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건 이렇게 독립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하셨습니다만 이 독립을 보지 못하고 이상재 선생이 별세하신 것은 참 저희들로서도 안타깝고 아쉬움이 큰데요. 그렇습니다. 이상재 선생이 남긴 영적 유산,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보죠. 이상재 선생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내적인 것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뿌리 없는 가지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한성 감옥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과거에 당신한테 2번의 기회를 줬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근데 마지막으로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감옥으로 당신을 이끌었는데 이번에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체험을 해요. 꿈을 꿨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항상 강조했던 게 영적인 것, 내적인 것이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운동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YMCA가 사회적인 기독교 기관이지만 영적인 것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독립의 운동도 이 영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금 기독교 이름을 표방하고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에 영적인 것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 네, 저희에게 그 부분을 좀 그 정신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김명구 목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